FS 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육군 52보병 사단이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통합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테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어 수도기계화 보병 사단이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북한의 핵 화생방 위협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합동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군 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2025 자유의 방패 FS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의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을 그날 군대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52보병 사단이 국가중요시설 일대에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통합방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관계기관과 함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테러 상황에 대비한 대비 능력을 키웠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화롭던 서울 시내에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초동조치팀이 신속하게 폭발물 원점 보존을 진행하고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인 EHCT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육군 52사단이 실시한 민간군경 소방 대테러 통합방어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FS 타이거 훈련의 하나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통합방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52사단 적토마대대와 기동대대를 비롯해 지역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인 CRST 등과 강남경찰서 등 8개 기관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대에서 훈련했던 내용들을 실제 장소에 나와 훈련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폭발물 테러와 미상인원 난입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수가 늘어난 테러 상황을 부여해 실전성을 더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민, 관, 군, 경, 소방이 하나 되어 테러에 대비한 통합방위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하여 테러에 대한 통합방위 태세 구축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초동조치부대가 사건 현장에 출동해 합동작전을 펼치며 중요시설로 침투를 시도하는 적을 경멸하는 것을 끝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의 테러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 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영웅대대가 미23 공병대대 화생방소대 등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영웅대대가 FS 타이거 훈련의 일환으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CWMD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한미연합 훈련은 북핵 화생방 위협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연합 및 합동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수기사 영웅대대를 중심으로 미23 공병대대 화생방소대 등 한미장병 380여 명과 K200A1 장갑차 등 장비 2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부대는 마일즈 장비 활용 쌍방 교전, 복합 장애물 설치, 화학탄 화생방 오염 지역 설정, 대항군 운용 등 상황을 조성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훈련은 우리 군이 대량 살상 무기 의심 시설을 발견하고 일대를 포위해 내부로 진입하며 시작됐습니다. 야간에 계속된 훈련에서 장병들은 워리어 플랫폼 야간 감시 장비를 착용하고 대항군과 교전을 실시해 야간 전투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영웅대대는 복잡하게 진행된 훈련 속에서도 한미 장병이 한 몸과 같이 움직여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육군 51사단 비봉여단이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도시지역 탐색경멸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이 함께한 완벽한 팀워크로 적을 경멸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군과 경찰이 합동검문소를 운영해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경기장 내부에서는 군견과 함께 좁은 공간과 사각지대를 탐색합니다. 이내 적을 제압 및 경멸하며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도시지역 탐색경멸 작전에는 육군 51사단 비봉여단과 700특공연대, 군견 1개 팀과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 남부소방서까지 총 5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탐색경멸 작전은 국지도발 대비작전에서 침투한 적을 찾아 경멸하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장병들은 적이 내륙까지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현장에서 통합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비봉여단은 기동화 열상감시 장비를 활용해 적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통해 도시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실전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지속해서 경기 서남부 지역의 수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FS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인 CP탱고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합연습은 강력한 방위태세의 상징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야외기동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대북 억제력 강화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전구작전본부를 찾아 전시 지해공 작전 통제 시설을 직접 둘러본 최 권한대행은 한미 장병들과 같이 갑시다 구호를 외치며 연합 정신을 다졌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브런슨 연합사령관 등이 동행해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 협상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했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0일간 전면 휴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통화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으로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1시간 30분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전면 휴전안 수용을 촉구했으나 푸틴 대통령의 거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푸틴 대통령이 통화 직후 군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평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미러 정상의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공습 경보와 함께 다수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 전쟁 종식 노력에 지지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Але для цього ми повинні розуміти, про що йдеться, які деталі.
І дай Бог, щоб ми знали всі ці деталі, щоб партнери проговорили з нами, тому що в цій війні дві сторони. 한편 미러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전략무기 확산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핵 비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과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러북경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단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러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러북경제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농업과 과학기술, 보건, 관광 분야의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청사 밖까지 나가 맞이하고 배웅하며 열렬히 환대했습니다. 지난 14일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 태평양 담당 외무차관을 포함한 러시아 외교부 대표단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한 건 지난해 6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때 수행단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루덴코 차관의 방북은 지난해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이행 점검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전 휴전 논의와 북한의 추가 파병, 포로 송환 같은 협력 사항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같은 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연회 연설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를 지지한 나라는 북한이었다며 이런 지지와 원조를 해준 건 매우 귀중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휴전 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해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2단계 휴전안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2시 10분경 가자 지구 전역에 걸쳐 고위급 지휘관과 땅굴, 무기 저장고 등 하마스 목표물 약 80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19일 가자 지구에서 휴전이 발효한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가자 지구 보건당국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만 400여 명,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가 500명을 훌쩍 넘긴 데다 건물 잔해에 깔린 희생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습을 대량 학살이라고 맹비난하며 휴전 협상을 깨트리기로 결정한 탓에 가자 지구의 포로들이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애초 합의된 42일간의 휴전 1단계가 이달 1일로 만료된 이후에도 휴전 연장 논의를 이어가며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양측의 입장이 줄곧 평행선을 달린 끝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이 가자의 전기와 물, 구호품 공급을 차단하면서 고통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돼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훈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이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날 군대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다시금 조국 수호의 각오를 다지는 날이 3월에 있습니다. 3월의 넷째 금요일인데요. 올해는 3월 28일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바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16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서해 NLL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섰던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군요. 맞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세 가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이 사건들엔 모두 4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모두 서해 NLL 근처에서 벌어졌는데요. 여기 백령도부터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 섬들과 북한과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까운데요? 그래서 서해 5도와 주변 바다를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가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70년이 넘게 NLL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전사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인데요. 세 사건 모두 전사자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서해 NLL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 중에서 세 가지 사건만 묶어서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는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는 46명의 천안함 승조원과 탐색 구조 작전에 참가했던 구조대원 1명이 전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습니다. 55분이나 전사하셨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NLL로 기꺼이 달려갔던 55분의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을까요? 북한의 소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북한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였던 2002년 6월 29일에 북한 경비정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5정에 기습적으로 포탄을 발사했고 2010년 3월 26일에는 북한 해군 잠수정에서 발사한 중어뢰에 피격돼 백령도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이 두동강에 난 채 침몰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죠. 북한이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방사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아니 북한은 왜 서해 NLL을 수시로 넘어오고 서해 5도까지 공격을 하는 건가요?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이때 육상 경계선은 합의를 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NLL은 언제 생긴 거예요?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한 달 뒤인 1953년 8월 30일에 설정됐습니다.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이남 서해 5도를 제외한 모든 북쪽 해역과 섬을 돌려주면서 북방 한계선을 확정했는데요. 그 선이 지금의 NLL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를 수호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은 자신보다 전우를, 국민을,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마음에 새겨진 것,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군수단과 미3 해병군수단이 경북 포항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한미연합 군수 전투제대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진행하는 연합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서로 다른 장비에 대한 군수 지원 능력을 확인하고 상호 기능별 기술 교류로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오늘 부산작전기지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시에 대비해 부산작전기지의 화생방 방호 능력을 기르고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생방 무기에 피격된 구역을 빠르게 정찰하고 제독하는 화생방 전 상황조치 절차를 체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민군 우주산업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건만 성급하게 돋아나는 새싹에서 강인한 생명력과 자연법칙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물머금은 새싹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모습에서 희망차고 생동하는 새봄이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개구리도 새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소리에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활짝 펴고 새생활 준비를 서두르는 양 이리저리 뛰어다니는가 하면 개울가 안악들의 빨래 비비는 손끝에서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각 부대 참모회의에서는 반상회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육 훈련 및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한편 산간도로 개발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이촌 대민진료 사업을 전개,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실천을 다짐했다.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장병들은 총 대신 빗자루와 삽을 들고 봄맞이 대청소에 나섰다. 주민들의 생활 속에 뛰어든 장병들은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협동심을 발휘해 지저분해진 거리를 쓸어내고 가로 하단에 꽃을 심어 거리 미화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 민, 군 간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병들은 해병이 되면서 곳곳에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국민을 돕는 군인상, 국민이 군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인상을 심는 한편 민군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부대 정책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산간도로 공사장에는 장병들이 새봄 벽두부터 땀을 쏟고 있다. 거대한 힘을 발휘하며 각종 중장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도로를 깎고 닦는 장병들의 의지가 생동하고 있어 실로 믿음직스럽다. 산간도로 개발에는 험준한 지형과 심한 굴곡으로 인해 숱한 난공사에 부딪히게 된다. 굴착기로 바위를 뚫고 위험이 동반되는 폭파장치를 해서 폭파시키는 등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병들은
평소 교육 훈련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어떠한 극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난공사를 척척 개척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격오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고 각종 농수산물 유통을 신속히 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긍지로 산간도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하고 있는 것이다. (3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은 영하권으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입니다. 내일 내륙 일부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10시 이후에 개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계룡 영하 3도로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계룡 13도로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남해, 동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하여 해상작전은 일부 제한이 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금요일 이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